브리핑.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문은 조선일보. 한국 가상화폐 열풍, 200만 명 뛰어든 거대한 투기판. 계속해서 한겨레. 한미 FTA 발효 5년, 미국 쇠고기 수입 2배 증가하고 농축산물 폭탄 맞았다. 또 동아일보. 저승사자 졸음운전 못 쫓아낸 광역버스. 그리고 한국일보. 민생 외면한 법 위의 법사위. 다음은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사드가 중국의 안보 침해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다. 이번엔 경향신문. 청탁금지법 결국 손댔다. 아울러 중앙일보. 무한 진화하는 AI 인공지능 생태계, 한국은 쫓기는 토끼다. 이제는 국민일보. 옥탑방 사는 29세 청년, 월 수입 18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돈 모으는 건 포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청탁금지법 시행령 첫 개정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2월 12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이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건 말이죠. 네, 오늘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네, 식사비는 현재의 3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지요. 이렇게 선물과 경조사비에 예외를 두는 바람에 김영란법의 상징과도 같은 3, 5, 10, 그러니까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에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자면 3, 5, 10 규정은 이 정도까지 허용한다가 취지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되면 모든 식사와 선물을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 수행 등 몇 가지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한도 액수까지는 예외적으로 봐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의 범위를 넓히자는 게 이번 개정의 본질이라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SBS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올 때 기온이 영하 10도였습니다. 낮에는 좀 풀릴까요? 기상청에 나가 있는 최혜윤 리포터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현재 대관령 기온은 영하 19.3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11.8도까지 내려가 추웠던 어제보다도 6도가량이나 더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요. 무려 영하 17도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서울과 경기 동부,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요. 장갑과 목도리, 마스크 등 방한용품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에는 대설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호남 내륙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오늘 아침 한때 충청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마찬가지로 영하권입니다. 서울은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보이겠고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3년 국가정보원이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2014년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성씨 간첩 조작 사건 때도 가짜 사무실을 꾸며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이 최근 제기됐는데요. 여기에도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관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해 공작이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때와 판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꾸미는 수법뿐 아니라 관여했던 인물들 역시 실무자급을 빼고는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특히 간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에도 장호중 검사를 포함한 파견 검사들이 가짜 사무실에 있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재영 부장검사는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요.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최경환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2013년 당시 대통령 취임 이후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씩 상납받은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사정당국은 당시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요구가 있은 이후 실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매달 5천만 원이던 특수활동비 상납금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뒤에는 1억 원, 즉 2배로 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당시 최경환 의원이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는 돈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현역 의원인 최경환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SBS와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 시절 이른바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7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책과
저자들을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 측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에 교육감과 과학기술계 불법 사찰에 더해서 출판 문학계 사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상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연매출 2조인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MB가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 참여연대가 정호영 전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요. 2008년 2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다스의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20년 가까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형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를 지낸 김종백 씨는 당시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미국 수출대금이라고 하라. 이렇게 비자금을 덮는 방법까지 코치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휘 변호사는 정호영 전 특검의 부실 수사를 꼬집었는데요. 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꼬리곰탕, 커피 한 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 부실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스 관계자로부터 당시 정호영 특검에서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다스 내부 문건들을 확보하고 또 다스에 그대로 돌려줬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결정적 순간에도 다스가 등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996년 종로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다스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 이런 복수의 증언이 나온 것인데요. 다스의 전직 직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다스 직원들 10여 명이 선거 캠프에 동원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동원된 직원들의 급여는 다스에서 나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의 월급도 다스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1995년 당시 이명박 의원이 발간한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다스가 회사 돈으로 대량 구매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다스 직원들은 책 사재기에 대형 트럭 여러 대가 동원됐다. 책이 너무 많아서 경주 지역에 무료로 나눠주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스와 MB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인데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팀에서 다스의 비자금을 책임졌던 검사는 현재 박정식 부산고검장이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BBK 쪽을 맡아서 정호영 특검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일각에서는 윗선의 지휘를 받지 않는 이른바 특임검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 고발 사건에 현재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관여되어 있으니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나서 한국과 레바논 두 나라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특사 파견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간 진짜 이유는 지난 정권의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모하메드 왕세제는 지난 2009년 20조 규모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진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MBC는 원전 관련 의혹이나 MB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특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MBC의 보도를 부인하며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의 개정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협상 대상에서 농업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히려 한국 쪽이 미국 농축산물의 관세 재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물량은 연평균 약 7만 톤이었는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2012년부터 5년 동안의 수입량은 약 13만 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겨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5년 동안 전체 농가 피해는 쇠고기뿐 아니라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서 넓고도 깊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1990년대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 다들 기억하시죠? 검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른바 모래시계 검사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모래시계에서 배우 최민수 씨가 맡았던 역할, 즉 조직폭력배 두목 역할의 실존 모델은 여운환 씨로 알려졌는데요. 1991년 당시 홍준표 검사는 여운환 씨를 호남 지역 최대 폭력 조직 국제 PJ파의 두목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세간에는 여운환 씨가 수사에 반발하며 홍준표 검사에게 칼을 배달했다 이렇게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여운환 씨가 모래시계 속 사건은 완전히 조작되고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홍준표 씨가 그런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수사해서 저를 기소를 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심에서부터 무죄를 받았던 거니까 홍준표 씨가 그런 전혀 맞지 않는 칼 배달 사건을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자작해서 날조시켜서 만든 이걸로 홍준표 씨는 정치에 입문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1994년 재판부는 여운환 씨를 조직폭력배 두목이 아닌 자금책 겸 고문역으로 판단하고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운환 씨는 자신이 자금책은커녕 폭력조직 국제 PJ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며 홍준표 대표와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여운환 씨는 일명 칼배달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당시 홍준표 검사와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런데 당시 내 주치의였던 홍순표 씨도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추석 선물로 구입한 독일산 henkel 주방용 칼세트를 주치의였던 홍순표 씨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내 직원이 홍준표 검사에게 잘못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방용 칼세트였군요. 예. 이어서 여운환 씨는 1991년 당시 홍준표 검사가 차 한잔하자 해서 처음으로 홍준표 검사 사무실에서 직접 대면했다. 그런데 내가 프랑스 출장을 간 사이에 나를 기소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운환 씨는 일주일 전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여운환 씨는 3년 전에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홍준표 지사 측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려나간 자유한국당 추경환 의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소명하셨나요? 검찰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억울하다고 하신 부분 충분히 좀 소명하셨는지. 네. 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로서 핵심 실세였던 추경환 의원. 당시 야당 국회의원의 거듭된 국정감사 출석 요구도 가볍게 묵살. 왜냐?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방어 덕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만 동의가 되고 나머지 증인은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정치공세 말라고 일침. 우리 국감이 이 사실에 근거해서 돼야지 너무 정치 공세적으로 가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정치공세라는 지적에 대해 폭발한 이원욱 의원. 최영환 부총리 나와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왜 막습니까?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철규 이사장만 되고 나머지 안 된다고요? 이진복 의원님, 길정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자기 이름을 호명하니까 발끈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왜 의사진행반을 시한제한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반은. 이정현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원욱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목소리 못 부르게 하셨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재경원 부총리 나와야 됩니다. 아니라고 밝혔잖아요, 보도자료에서. 보도자료 못 봤어요? 나와서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와서 밝혀요. 이명박 정부 당시 주식경제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자원 외교 문제에 깊이 관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고 야당 의원이 이를 따지자 아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가 최선봉장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 책임 아니다라고. 추경환 장관은 바지 장관이셨습니까? 답변 하실랍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의의가 없어서 답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자기가 속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짜겠다고 말한 적도 야당 의원이 주공하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셨고 야당이 그렇게 일방적인 정치 공세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치 공세입니까? 정치 공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다뇨? 정치 공세 아니면 뭡니까? 그게 뭐다뇨? 일국의 부총리가 말이요. 아니, 네? 정치 공세가 아니면 뭡니까? 그게 왜 정치 공세예요? 그건 뭡니까? 그렇게 오만한 자세를 가지니까. 왜 오만합니까? 오만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근거 없는 그 사실무근의 얘기를 하는데. 왜 사실무근이에요? 그게 무슨 사실이 가능한 그 근거가 있습니까?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되도록 하겠다. 라는 표현을 하셨냐 이거예요. 저는 누가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나가던 최경환 의원. 지금 처한 현실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암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어제부터 퀴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종시와 함께 퀴즈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호주의 캔버라,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같이 해외 사례들처럼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수도의 완성을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누구일까 이런 퀴즈 문제를 냈는데 정답은 4번 이춘희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매일 한 문제씩 세종시에 관한 퀴즈를 내드리고요. 이 정답자 총 4분을 뽑아서 푸짐한 선물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 방법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신의 인기 걸그룹 멤버 박초롱. 박초롱은 어느 그룹 멤버일까?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에이프릴, 2번 에이핑크, 3번 미스 A, 4번 에이랜드, 5번 서울 시스터스. 예. 자, 정답자 4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아침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0117번 쓰시는 분, 경조사비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요즘 물가 상승으로 식대가 비싼데 5만 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상한 조정을 정부가 안을 짰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9423번 쓰시는 분, 경조사비를 가까운 친구 친지에게는 보통 10만 원 정도 했는데 내 자식 보낼 때는 10만 원 받으면은 김영란법에 위배돼 벌금 냅니까? 네, 적발되면 벌금 내겠죠. 7128번 쓰시는 분, 경조사비 3만 원은 적고 10만 원은 부담스럽고 5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리우상주님은 김영란법 이렇게까지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여러분 많이 이용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이 의혹의 제보자가 다른 당도 아닌 국민의당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었다. 지난 금요일 이런 내용의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은 박주원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을 사퇴시키고 당원권을 정지시켰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장 냄새가 풀풀 난다, 이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006년에 당시 박주원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지만 주성영 의원이 2년 뒤인 2008년에야 비자금 의혹을 터뜨렸다.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양도성 예금 증서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데 2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속아 웃을 일이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박범계 의원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이건 대단히 이상합니다. 주성영 전 의원이 DJ 비자금 폭로는 2008년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서야 국감과 라디오 방송에서 폭로를 한 건 이즈음 누군가 주성영 의원에게 없는 확신을 부여한 거로 봐야 합니다. 2008년 10월은 MB 정권이 박연차 특별세무조사 등으로 혈안이 되어 있던 시점이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공작 정치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나도 너무나 압니다. 따라서 현 검찰은 이것이 곧 수사 대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즉 언론 보도가 나온 날 저녁,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의 출처는 내가 아니다. 폭로자였던 주성영 전 의원도 어처구니 없어 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인데요. 하지만 주성영 전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기자회견 전에 박주원 최고위원이 전화해 자신의 해명과 말을 맞춰달라고 했다, 이렇게 엇갈리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100억 원 양도성 예금 증서는 2006년 당시 박주원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며 나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다시 주성영 전 의원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를 건넨 적이 없고 말을 맞춰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민의당 박주원 전 최고위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엊그제 제가 주 의원님하고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본인 입으로도 저한테 얘기하셨고, 그리고 황당한 얘기다. 미리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주성영이하고 박주원이하고 끼워 넣어가지고 거기에 국민의당하고 호남하고 왜 거기 들어가느냐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 다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것 아닙니까? 10여 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 왜 사정당국의 관계자가 들춰낸 것인지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 국민의당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성영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주성영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2006년 초 당시 박주원 씨가 제보한 정보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그리고 유시민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있었다. 모두 20여 건에 달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주성영 전 의원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자료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MBC 해직 언론인들이 어제 5년 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복귀한 MBC 최승호 사장은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약속한 바 있었죠. 복마감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휠체어를 타고 출근길에 함께했는데요. 이용마 기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5년 만에 MBC에 출근한 이용마 기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2012년 우린 170일 파업을 했습니다. 무려 6개월 가까운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기성 언론, 주류 언론, 우리 문제 어떻게 다뤘습니까?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당시 비통한 심정, 억울한 심정,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한편 보도 전문 채널 YTN은 지난 8월 3명의 해직자가 복직해 방송 정상화가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어제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YTN 최남수 사장 내정자와 사내 적폐 인사 퇴출을 위해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YTN 노조는 최남수 사장 내정자에게 지난 9년 가운데 3년 이상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 대한 보직을 보류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최남수 내정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협상이 결렬된 것입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박진수 YTN 노조 위원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희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남수 씨가 이걸 굳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내 광범위로 퍼져 있는 적폐 간부들과 교감이 있지 않느냐,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결국에 적폐 청산에 대한 이 의지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굳이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러는 이유는 본인이 사장 될 때 사내에 있는 적폐 세력들 또는 조력자들의 어떤 빚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뭐 다 아시네요. 2번 에이핑크였습니다. 당첨되신 정답자는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개별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때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실세로 정평받았지만 지금은 당 밖에서는 적폐로, 당내에서는 암덩어리로 취급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노래를 신청한다면 이 노래를 신청할 것 같은데요. 이선희의 아 옛날이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달빛 묻은 속삭임 별빛 속에 그미로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는 그날 아니야 이제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